김어준은 오직 돈 때문. 느낌표입니다. 자, 이 김어준이 오늘 뭐 그동안에도 제가 김어준이 돈이 엄청나게 많다. 그리고 김어준이 돈을 혼자서 이 차지를 해가지고 그 낙곰수도 분열된 거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해드렸어요. 제가 이거 딴 사람한테 들은 게 아니라 봉도사한테 들은 거예요. 뭐 그냥 쉬는 시간이면 김어준 욕하느라고 봉도사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MB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더니 그렇게 낙곰수를 하면서 돈을 긁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외국에 가면은 이런 돈통을 돌린답니다. 그럼 거기에 막 몇만 불이 들어있고 막 그랬대요. 그래도 비행기 값하고 체류비 이것만 대줬지 땡전 한 푼 안 대줬다는 거예요. 이게 다 김어준이. 그러고 나서 이게 봉도사 얘기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봉도사가 그 내일 이 감옥에 들어간다. 이런데 그 전날 새벽집이라고 강남에서 고기 굉장히 비싼 집이죠. 거기에서 고기를 먹고 그런 다음에 하얏트 호텔에 가서 한 잔을 했답니다. 김어준이 하얏트 호텔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하얏트 호텔에 온 건 제가 제 눈으로 봤어요. 그래갖고 제가 아니 무슨 좌파들이 하얏트 호텔에 오냐고 제가 블로그를 올렸더니 또 좌파들이 달려들어갖고 강원라한테 한 거 급으로 저를 완전히 잡아 죽이려고 좌파들이 했었어요. 제가 이걸 보고 아 얘네들이 호텔에서 노는구나 이거를 제 눈으로 확인을 했어요. 근데 이 김어준이 돈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지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봉주가 감옥에 들어가는데 김어준이 뭘 줬냐? 우리 같으면은 그 뭐 옥바라지도 하고 그러면은 그렇게 뭐 몇십억을 벌었으면은 저 같으면 몇천만 원 줄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뭐 물론 n분의 1로 다 나누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특별히 그런데 100만 원을 딱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봉주가 더 부르르 떨었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김어준이가요. 그날 바다라는 걸 가지고 이게 영화 내 세월호의 음모입니다. 그래서 세월호를 고의로 침몰을 시켰다. 아니 말이 됩니까? 미국하고 우리나라 뭐 정부하고 뭐 우파들이 짜고서 세월호를 고의로 침범을 시켰다. 이런 거예요. 세월호로 인해서 누가 가장 이득을 얻고 세월호로 인해서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받습니까? 이득을 얻은 사람한테 음모론을 짚어야죠. 얘들아 고맙다. 이런 사람한테 음모론을 짚으려면 짚어야 되는데 이 황당한 미국과 우파한테 음모론을 짚힌 거예요. 가장 큰 피해를 본 우파한테. 말이 됩니까? 자, 그런데 김어준이 세월호의 음모론을 짚히는 이유는 뭘까? 바로 여러분 돈 때문입니다. 돈. 자, 한번 자료사진 올려주세요. 자, 이게 이제 그날 바다라는 4월에 개봉을 한다고 하면서 어준이가 정말 보기만 해도 여러분 아침 먹은 거 저도 이렇게 정말 토할 것 같습니다. 뭐 단 하나의 배가. 그래서 그날 바다에서는 이제 고위 침몰설 이 음모론을 짚힙니다.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54만 명이 여러분 저 영화를 봤답니다. 그래서 무려 수익이 44억이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50억 가까이 번 거예요. 근데 이 김지영이라고 저 감독한 사람 사진 올려주세요. 자, 여러분 오른쪽에 이렇게 앞가림mat하고 씩 웃고 있는 게 김지영이라는 감독이고요. 그 다음에 저 어준이, 그 다음에 가운데 하얀 바지 입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정우성이에요. 네? 저 사진을 볼 때마다 제가 한숨이 그냥 쫙 나옵니다. 저는요, 저 뒤에 있는 그 수많은 여자들 보세요. 다 여자들이잖아요. 여자들이 소나트를 그리고 난리가 난 겁니다. 자, 김어준이 옷 좋은 거 입네. 청키씨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명품만 입는다는 거예요. 뭐 옷으로 보게 되면 정은성이한테 결코 이제 꿀리지 않는 거죠. 참 정은성이도 저 잘생긴 얼굴 가지고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남자 인물을 안 봅니다. 왜 그러냐? 제가 옛날에 정우성이를 인터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화일보에서 통면 인터뷰를 했는데 한 시간 반을 인터뷰를 했는데 그렇게 재미없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래서 외모가 너무 잘생겼는데 머리가 나쁘고 내용이 컨텐츠가 너무 없으면은 못생긴 남자
보다 더 화가 나는구나. 제가 제 인생으로서도 이제 경험을 했어요. 정우성이가 왜 저 가운데 저렇게 폼 잡고 있나? 세월호 고위 침몰선을 담은 그날 바다. 여기에 정우성이가 나레이션을 공짜로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저런데 나레이션을 해주면은 저런 정우성 같은 톱스타면 나레이션만 해도 뭐 1, 2억 받고 그런답니다. 근데 공짜로 해줬어요. 근데 이 영화에 44억 원에 말하자면은 수익이 생겼는데 정우성한테는 한 푼도 안 준 거죠.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저 씨 굽고 있는 이 김지영 감독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영화를 만드는데 든 돈은 9억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35억이 어디로 갔냐 이거예요. 자, 이제 뭐 좋은 그림도 아니니까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영화계에서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35억 정도면은 뭐 배급 그 상영관 잡고 뭐 이런 기타 비용, 뭐 홍보 비용 이런 걸 한다 하더라도 아주 그냥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얘네들 뭐 들은 돈도 없잖아요. 20억은 남았다는 거예요. 그럼 20억이 어디로 갔는가? 이거는 여러분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좌파 언론에서도 이거를 수사를 그러니까 취재를 했었어요. 그런데 뭐 정말 넝쿨째 비리가 드러나는데 이거를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진짜 좌파가 모처럼 권력 잡고 모처럼 김어준이가 좌파의 이 정권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큰일이다. 이래서 그냥 덮어대는 거예요. 앞으로 이거는 여러분 정권 교체하면은 서울시장 이 교체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 교체하면은 다른 거 여러분 뒤집을 거 없습니다. 뭐 민노총 정교조 김어준이 뭐 주진우 뭐 민변 정의구현 사재단 너희들이 진짜 정의를 구현을 했느냐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어요 여러분. 돈 어떻게 썼는지 그리고 그 단체에 있는 돈이 어디로 갔는지 이것만 보면 되는 겁니다. 지금요 뉴스타파라고 또 굉장히 이제 친정부 쪽에서 하고 있는 이 이제 뉴스타파 이런 데서도 이 김어준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44억에서 그러면 20억은 어디로 갔느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김어준이가 그냥 혼자 먹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하얏트에서 하얏트 호텔의 최고의 VIP래잖아요. 그러니까 스위트룸 그냥 몇 개씩 잡고 그 다음에 동페리뇽 그냥 짝으로 들여다가 막 먹고 그 김어준이 옷을 입은 거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 최소한 2, 3천 때로는 뭐 5천 뭐 이런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김어준이가 빌딩도 샀대요. 그날 바다로 사기쳐가지고 그날 빌딩이 생긴 거예요. 그날 바다에서 그날 빌딩이. 이게 바로 좌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플랜 B라고 우파들이 부정선거를 획책을 해갖고 절대로 우리 쪽의 좌파 대통령은 당선될 수가 없다. 이게 플랜 B라는 영화인데 문재인이 당선됐잖아요. 여기서 20억을 펀딩을 했는데 이걸 안 돌려준다고 해가지고 또 문제가 많았어요. 아각거리던 사람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아마 아직도 꽁거 먹은 무소식일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뉴스타파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도 뭐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뉴스타파 뭐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언론입니다만 뉴스타파의 지금 대표 뭐 기자로서 있는 사람이 최승호라고 이 사람 MBC 사장까지 했어요. 근데 이 최승호가 뭐라고 했느냐 김어준에 대해서 아주 그냥 작심하고 저격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은 김어준이는 취재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자기 뇌피셜을 굴리고 있다. 그러면서 김어준이가 야 냄새가 난다. 응? 음모론이다. 뭐 이런 것만 김어준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른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이용수 할머니도 냄새가 난다. 음모론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용수 할머니가 이제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최승호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김어준이가 한마디로 늘 음모론을 부추긴다 이거예요. 취재를 하지 않고 자기 머릿속으로 이건 무슨 음모야 그러면서 사실이 아닌 황당한 주장을 마구마구 방송에서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TBS의 뉴스 공장이 괴담 공장 내지는 음모론 공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최승호가 진짜 바른 말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된 말로 까방권이라는 말 있죠.
이거는 뭐 진중권한테 해당될까요? 까도 얼마든지 너는 까도 된다. 이러는데 진중권은 음반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공공의 매체인 TBS에서 이런 음모론을 갖고 마구마구 얘기하는데 지금 저렇게 한 회당 200만 원씩 받고서 방송을 할 수 있는 겁니까? 한 사람들 요즘 웬만한 사람 월급 200만 원도 안 되는 사람 많아요. 지금 여러분 주변 보세요. 여러분 동네에 세탁소도 문 닫았죠. 노래방도 문 닫았죠. 꽃집도 문 닫았죠. 식당도 문 닫았죠. 치킨집도 문 닫았죠. 분식센터도 문 닫았죠.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가게에 문 닫은 가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분들이 한 달에 이런 말씀을 해요. 100만 원이라도 남으면 50만 원이라도 남으면 문은 안 닫고 어떻게 버텨보겠는데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메르스 때도 뭐 이때도 버텼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조류독감 때도 그래서 내가 그때도 버텼는데 왜 못 버티랴. 근데 이번의 경우는 못 버티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에다가 음모론을 부추기는 김어준 같은 사람이 그리고 이 와중에 턱스크에다가 7명이 모여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커피 한 잔 한 모금 할 때다 그냥 자기가 입 털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말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요. 김어준이 말대로 모든 출연자, 무슨 방향, 뉴스 공장의 방향 이게 모든 것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PD고 작가고 간에 그냥 김어준을 그냥 무슨 하나님처럼 이단 종교에 추종하듯이 모시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서울 시민의 세금이 380억 원이 들어갑니다.